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지방정책 트렌드 시간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방정책 트렌드는 우수 사례, 지방정책 이모저모, 해외 사례, 그다음 심층 분석,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정책 기획을 해서 올려놓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한 컨텐츠,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두 지역에 산다. 그래서 일본의 두 지역 거주 촉진 정책과 시사점, 그리고 고독사 부분, 자립준비, 청년 현황 및 지원, 계절 근로자 효율적 운영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 이제 홍천군 우수 사례고요. 그리고 싱크홀, 그다음 전국 공항 신설 추진. 이 전국 공항 신설이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공항이 언제 들어오나 이런 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자립준비 청년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좀 아신가요? 네. 아, 이제 보호 아동들이에요. 그래서 18세 전까지 시설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고아원이나 유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로 자립 준비 청년이 2023년도에는 1173명인데 총 한 10,000명 수준이 됩니다. 이 10,000명 수준에서 이제 신규 자립 준비 청년이 1173명. 2020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거의 이제 지금 만 명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4세까지 또 연장 가능해요. 그 보호 기간을.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 18세 이후에 이렇게 나오면 자치단체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자립 정착금을 줍니다. 그리고 나온 날부터 5년간 월 50만 원씩 자립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많아 보이지만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집도 구해야 되고 또 매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애들이에요, 애들. 그래서 뭐 어른으로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맨 처음에 그 목돈 받으면 또 이런 청년들을 그 노리고 또 사기치는 또 나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복지부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로는 삶의 만족도, 자살생각 경험률, 그리고 대학 진학률, 뭐 취업자 비율, 평균 소득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이제 그 효능감이 있었던 거는 자립수당과 의료비, 공공임대주택. 제가 볼 때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이제 설문조사 했을 때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 해본 적 있냐 했더니 18.3%나 20% 가까이 10명 중에 2명 정도는 해본 적이 있다. 우울증, 경제적 문제, 외롭잖아요. 가정생활 문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한 번이라도 자세 생각 해봤냐 했더니 절반가량이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청년들하고 달리 상당히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증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청년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복지부가 자립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 올리긴 했어요. 그리고 매년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의료비 지원, 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 지자체 보조율을 줄입니다. 그래서 한 45억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당을 늘린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보조금 그 비율을 줄이면서 자치단체로 전가한 측면이 좀 있어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2025년 예산이. 그래서 아동복지법을 또 개정을 해서 올해 8월부터 뭐 재보호 제도도 이제 도입이 돼서 혼자 자립하기 힘든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시설에 24세까지 보호되는 것도 이제 올해 이제 그 도입이 된 거죠. 지자체별로 어떤 정책들을 하느냐.
인천시는 LH 인천본부와 협약을 맺고 영종과 노년지역의 청년 특화주택에 자립준비 청년 전용 15개 시를 무상 제공했는데 저는 인천시 사례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고용청과 협약을 맺어서 주거시설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이렇게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 주거, 취업, 생활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는 게 상당히 유의미하고요. 그래서 인천시 사례가 많이 벤치마킹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취업, 대학, 교재비 지원, 기업, 기관 연계 일자리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 특이한 거는 자립지원 사업 정보 제공과 청년 돌봄을 병행하는 복지등기 우편 사업, 그래서 전남 우정청과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집배원이 이런 이제 청년들에게 지원사업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등기 우편 직접 전달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소지 실거주 여부,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광주시로 회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이런 어떤 직접 지원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민 환원기금을 이제 활용해서 보증금 전액 지원으로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강화하는 거에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전남도도 여성단체 협의회랑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자립준비 청년과 여성단체 회원과 1대1 멘토 멘티 이렇게 안부를 묻고 반찬도 나누고 이렇게 좀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경남도 같은 경우에 일자리 부분이고, 삼성과 경남 이제 경영자 연합회 연구개발 이렇게 재단과 같이 해서 취업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결합을 하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중간 기관과 기업과 같이 결합해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는 이런 정책 추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효과가 납니다. 이 지자체도 예산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유관 협회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립 준비 청년 관련돼서 좀 알아봤고요.